안녕하세요. 땅사랑 오래TV 공인중개사 양성만입니다. 오늘은 국어 점용허가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국어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국어란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일컫는데요. 즉 쉽게 말하자면 하천보다 작은 개울 또는 도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흔히들 농촌의 농림지에서 도로 옆이나 농지 사이에 좁은 국어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배수를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었거나 자연적인 것이 대부분이고요. 국어, 도로, 하천 등 점용 허가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국어 점용 허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국어가 접해있는 토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토지는 차량 통행이나 사람의 진입이 안 되어서 맹지와 다름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형성되어지는 경우와 국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어와 접해있는 맹지의 땅을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차량 통행이나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고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아주 매력적이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땅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반면에 국어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국어를 접한 땅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게 매입을 했는데 국어 점용 허가가 불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맹지와 다름없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선 점용 허가를 받은 우선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이미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내 땅과 연접해 있는 국어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어는 대부분 국유지 및 공유지이나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점용허가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국어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현황의 영상을 통해 국어의 형태와 이용 실태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이 앞쪽은 공유지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점용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어서 소유지 땅이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다 이쪽 앞쪽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건축물의 진입로로 점용허가를 받고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런 형태는 기초적인 아스콘 포장 외에 별다른 공사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공유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점용 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진입로 부분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흉관이 있고 흙으로 덮여 있죠. 점용 면적은 대략 5에서 6평 정도, 실제 공사 비용은 한 50만원 내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복귀 공사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소하천이 저촉되어 있는 국어 형태로 상판을 올려서 진입로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점용 면적이 넓지 않아서 이것 또한 공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25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국어 점용 허가를 받을 부분이 건축물이 진입로 이고 거리가 꽤 된다면 그만큼 공사 비용이 몇 천만 원대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익 타당성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상판이 얹어져 있고 콘크리트 타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치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어 점용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느 정도 점용할 것인지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내 땅과 연접해 있는 국어 전체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분만, 즉 용도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받아도 됩니다. 둘째, 점용 허가를 받을 면적이 판단되었다면 받을 면적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국어 점용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로서는 점용 허가 신청서와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사용계획서와 현장 사진과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허가권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문의 및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어는 소유주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며 허가 방식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각기 적용되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 승인사항은 14일 이내, 시도지사 승인 필요사항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국어 점용 허가 신청에 따른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어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황 측량과 도서 및 인허가 서류 작성과 접수 등을 고려 시에는 토목 설계 사무소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략 150에서 200만 원 가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설계 등 필요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국어 점용에 따른 점용료인데요. 점용료는 1년 기준으로 적용되며 점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료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국어 점용 허가 비용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예로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주차장 진출음로의 목적일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2%, 하지만 주택 등 일부 진출로의 목적일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국어인 경우에는 요율을 사용할 면적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최소 0.5%에서 최대 5% 정도가 되겠고 적게는 1년에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를 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되며 대체적으로 점용료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전에 문의해서 계략적인 비용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국어 점용 허가에 따른 실제 공사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물길이 없는 국어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 비용이 거의 없으나 물길이 깊게 있는 경우와 배수로의 길이가 길고 진입로로 이용할 부분의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흉관과 교량 등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점용 허가 신청권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유지관리의 용이성, 농업용수 공급의 지장 여부와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 등 수질, 오염 및 환경 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와 기타 목적의 사용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 등 검토 사항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어를 접한 땅을 매입함에 있어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어 점용 허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어가 접한 땅은 무조건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국어 점용 허가가 불허될 수 있는 땅과 점용 우선자가 있는 땅은 깊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내 땅의 가치를 높이고 성과 있는 토지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좀 더 유용한 내용을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